네, 안녕하세요. 독이안의 경매왕의 독이안입니다. 자, 요 며칠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한 10분 내외로 계속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제 그 주제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는 싸게만 사면 될 건데 왜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냐? 요거 궁금하죠? 경매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저보다 이제 먼저 앞서서 진행했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선배였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한 7, 8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부법원의 동부지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동부지원 이랬는데 이제 요즘엔 동부법원 이렇게 하는데 구의역 있는 데쯤에 있는 동부법원에서 이제 그 입찰을 하러 갔을 때 이제 그때 얼굴을 처음 봤어요.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아는 얼굴이긴 했는데 이제 그 저랑 같이 갔던 친구랑 아는 척을 하길래 인사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경매 컨설팅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그 제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경매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갈 때 내 다리의 힘이 남보다 강할 때 그 사람도 업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고 땡겨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이미 경매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이나 투자 실무죠. 투자 실무적인 면에서 그 경매 컨설팅 의뢰자보다는 앞서서 부자가 되었거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멘탈이 잘 관리되어 있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매 컨설팅 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도 좀 부족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덜 성공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30년 전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컨설팅업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듯이 여전히 30년 후가 지난 지금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컨설팅업을 돈으로 수입원으로 또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지식이 그래도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법도 공부하고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실무도 좀 많이 아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컨설팅 쪽에는 감히 발을 디디지 못하죠.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고 법무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장벽을 공인중개사들 협회에서도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죠.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못해요. 앉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피해자. 컨설팅 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구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운명에서 그 사람이 보는 운명적 눈, 식견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을 자기를 그 일종의 재산을 날리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당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가 그 선택이 옳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요렇다. 그래서 그때 저의 생각에도 경매 컨설팅을 하면은 여유가 있고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딱 스캔해 보면 이 사람이 실제 고수도 아니다. 돈이 좀 있겠다. 부동산이 좀 있겠다 없겠다를 즉시 알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예리하게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매 유튜버다, 경매 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진 경매 실전 능력하고 투자의 물건의 개수나 품질 같은 경우를 누구도 검증하지 못하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왜 처음에 꺼내냐면은 이 질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싸게만 사면 될 건데 왜 실패하는 사람이 많겠냐. 경매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안전하고 싸게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왜 투자로 망했다, 실패했단 말이 계속 나오겠느냐 이 질문이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도 꾸준히 튀어나온 거가 뭐가 있냐면은 경매 교육업체
교육업체의 어떤 사장, 교육자가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사기를 쳤다. 이게 최근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도 있었죠. 50억이다. 작년에 PD수첩이 나온 거는 뭐 3,500억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미 그 유명한 유튜버죠. 인천 쪽에 있는 업체고요. 과거에 일산에서 시작을 했던 업체입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스파레즈 교육생들이 물어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대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어디 유치원생이나 어디 중학교 같은 수준의 그 영상을 보고 좋다고 하느냐, 그 수준에 빠지니까 그 사람은 거기 이런 데에서 사기당한 사람들도 딱 그 수준의 눈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그 꾸중을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이게 해년마다 터집니다. 그럼 이게 2, 3년 새에 터지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꾸준히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생겨요. 자, 앞으로도 5년 후에 또 생깁니다. 이런 사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몇 가지, 5가지를 짚었는데, 첫째가 부동산 가치가 없는 물건에 입찰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격이 싸니까 입찰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싸 보이죠. 상가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어떤 데서 보면은 감정가가 10억인 거를 뭐 2억에 낙찰받았다 막 조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공장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실제의 부동산 가치가 별로 없는 거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사놓고선 잘 샀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 초보한테도 항상 감정평가액하고 실제 실거래가, 시세랑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의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는 감정평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감정평가가 너무 저렴하고 실거래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에 같은 경우에 그런 유동적인 문제가 있죠. 상가나 뭐 이런 거, 토지도 그렇습니다. 토지나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감정 당시와 실제 경매 당시의 가격 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시세 조사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시세조사법을 익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때 그 말을 항상 드리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량물건은 전국에서 나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기에 싸 보이니까 요것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부동산 가치가 있다 없다는, 이 물건을 사면서도 차익을 봐야 되지만 보유하면서도 이익 상승하고 월세나 기타 등등의 이득을 봐야 되고, 판매할 때조차도 이게 이제 일종의 급등락이 없는, 오히려 우상향했으면 우상향했지 떨어지지 않을 만한 물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지표와 그런 유사한 정보를 습득했을 때 그 물건이 부동산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 내가 투자할 당시 기준으로만 잠깐 싼 걸 가지고 부동산이 좋다라고 말했다가 팔 때 됐더니 손해봤다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를 할 때는 5%의 권리 분석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그 다음에 부자 마인드, 요 3가지의 어떤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세 3요소, 이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걸 강조한 게 벌써 28년 전입니다. 경매 고수가 되려면 이 3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권리 분석이요, 하나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이고, 하나는 부자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지금 요구하는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제대로 보유를 했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지혜하고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더라. 그냥 싸니까 사더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튜버들하고 경매 학원,
이런 데서 유명한 데서 주로 이제 공동 투자를 이렇게 종용해서 이 종교처럼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도 경매 학원이고 자기가 맨날 실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실전 투자 경험이 그래도 20년이 넘고 즉 아버지까지 포함하면은 50년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야릇한 물건을 사놨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1번 부동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수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돈이 있으면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물건을 사서 챙긴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의 항목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실력이 없으면 사람 보는 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이 없다 보니까 또 이 겨우 사람 보는 눈이란 게 음식점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줄이 좀 길게 선데 이런 데가 맛집인 줄 알고 가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저희 회사 앞에도 보면은 길 건너에 중국집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그 10년 전부터 딱 2번 갔는데 맛이 별로다 이게. 근데도 유튜브에서도 관악구 맛집 뭐 2위 안에 드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줄을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동네 사람들은 안 먹는 거를 지들은 또 빠져 들어와서 먹고 그 정도 음식 수준에 줄 서서 먹는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구나. 이 사람들은 이 3번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학원의 말에 종교처럼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 생각이 이뻐 보인다. 대기줄이 있고 맛집이겠지라는 착각에 빠져서 대기줄은 맛집에 해봐야 짱깨집에서 돈 날려봐야 1, 2만 원이지만 3번 항목에 빠져들면 이건 1, 2만 원이 아니고 억 단위로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여기가 3,500억이 피해 금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있냐? 아닙니다. 금년 초에도 또 50억 단위 있었죠. 심지어 경매학원에서도 무슨 뭐 펀드 소개하는데 그걸 믿는 등 이거는 이제 그 빠져드는 데는 한계가 없는 거죠. 3번이 같은 경매만 싸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실패하는 사람이 이런 3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외로 이 바닥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투자 종목에 빠진다. 예를 들면 유치권이 좋다더라. 아니면 지상권이 좋다더라. 이것도 이제 분파죠. 종교에서 또 분파된 종교가 있어요. 경매를 배우라고 했더니 경매에 있어서 기역자만 배우고 누구는 이응만 배우는 식이죠. 그러니까 뭔가 한 수, 두 수 부족하게 뭔가를 한다. 심지어는 뭐 공유 숙박을 해서 뭐 이쪽으로 투자하면 돈이 된다. 이런 이제 경매에서 벗어난 사이비 외도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것을 이용해서 경매는 이제 일종의 이제 원석이죠.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이걸로 귀걸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코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발찌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드는데 경매를 배우러 와서 목걸이에 꽂히고 팔찌에 꽂히는 격이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종 트렌드다 이게. 옛날에 이런 트렌드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팔려서 또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공부다. 내가 주인이 되고 절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 맡기려면은 제대로 된 아까도 말했어요. 초창기에 컨설팅도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경매 공부를 하는 것이지 경매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상하게 빠져드는 이 2번, 3번 유형은 정말로 병을 고치기가 힘든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잘 안 고쳐집니다. 약간 타인에게 의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자, 이런 경우가 주로 경매에서 실패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이 차라리 2, 3번보다 낫죠. 근데 이제 2, 3번에 의존하는데 이 2, 3번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번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받아놓고서 끝까지 집중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저도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시세 조사든 정보 조사든 어떤 조사라는 작업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낙찰을 하죠. 이 과정에서도 수익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되면 이제 또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그럼 잔금 치르는 계획도 사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도를 한다. 명도도 조사 단계에서 다 모든 걸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항복을 받아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 육해공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순서도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전쟁을 시작하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길거리에서 주먹 휘두르듯이 막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명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전월세도 내고 전월세를 하고 매매도 하는 이 풀 과정을 이 과정이 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인가를 잘한다, 경매를 잘한다는 것은 조사도 잘해야 되고 낙찰도 잘하고 잔금도 잘 내야 되고 명도도 잘해야 되고 이 모든 걸 잘할 때 경매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는 낙찰만 받아놓고 그 뒷과정이 허당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는 낙찰을 받아놓고 이 당시에 이제 수익률 분석을 위반해서 이제 어떤 수리나 기타 명도에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 낙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무너뜨려 버리는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스토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항상 어디든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집중력이 중간에 1초 그죠?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볼링에서 에버리지를 할 때 처음에 잘 치고 나중에 깎아먹어서 결국은 자기의 실력의 평균치를 가져가죠. 골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에버리지,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방식의 투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이제 결이라는 게 있다. 이게 결. 하나의 이치, 하나의 어떤 과학, 하나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경매라는 것을 다룬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모자는 각 삿갓이죠. 삿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은 또 이제 선글라스고 여기 윗몸은 한복이고 아래는 뭐 예를 들면 추리닝이고 신발은 운동하고 양말은 또 뭐고 아니 신발은 고무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션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라고 본단 말이죠. 이상하다. 그게 프랑켄슈타인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의상 트렌드처럼 하나의 어떤 화장법처럼 어떤 일관된 어떤 투자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된 투자법, 일관된 조사법이 있어야 되는데 프랑켄슈타인 방식은 이 모든 것이 다 근본 없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실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없다고 봐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뭔지 모르는 정말 요상한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워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배움 없이 실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권투든 어디든 항상 제대로 된 트레이너, 그 제대로 된 코칭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세계 타이틀전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행법, 제대로 된 어떤 수련법, 지식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방식으로 이렇게 배워서 경매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가도 어떤 그 대학을 가도 교수한테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대를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그 고수인 천재를 찾아가죠.
그죠?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배우지. A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1부터 10까지 배우고 B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가서 한 40까지 배우고 요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 실력이 쌓이지가 않는다. 맞죠? 이런 거다. 이렇게 근데 그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크게 될 사람은 이걸 알죠. 처음에부터 이 사람한테 10, 저 사람한테 40 배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요리를 배우는데 김치찌개를 배우는데 김치찌개의 앞부분은 딴 사람한테 배우고 뒷부분은 중간 부분도 딴 사람한테 배우고 뒷부분을 딴 사람한테 배운다든가 아니면 앞부분은 어떤 학원에 가서 배웠는데 뒷부분은 자기 생각으로 추리해서 갖다 맞춘다든가 하면 이거는 찌개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상 야릇한 음식이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를 이제 여기에서 짧지만은 멘트가 많은 의미가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싸게만 사면 되는데 왜 실패하지? 자, 몇 가지 이유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